인류가 쌓아온 모든 문명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전력망이 마비되고 위성이 추락하며 치명적인 방사선이 지표면까지 쏟아지는 재앙 말이죠.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구 자기장이 뒤집히는 지자기 역전은 실제로 일어났던 현상이거든요. 그것도 지난 8,300만 동안 무려 183번이나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음 역전을 기다린 시간이 이미 평균보다 30만 년이나 늦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지구 자기장의 변동 패턴을 보면 그 시작이 이미 진행 중일지도 모른다는 증거들이 포착되고 있죠. 그렇다면 정말로 걱정해야 할까요? 오늘은 지자기 역전의 과학적 메커니즘부터 인류에게 미칠 실제 영향까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은 유튜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선 지구 자기장이 왜 존재하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화성이나 금성처럼 우리 주변 행성들에는 자기장이 없거든요. 지구만 특별한 이유는 바로 핵 때문입니다. 지구 중심부에는 고체 내핵이 있고 그 위를 액체 상태의 외핵이 감싸고 있죠. 이 외핵은 온도가 6,000도에 달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태양 표면 온도와 맞먹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압력이 낮아서 철과 니켈이 액체 상태를 유지하며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구 중심에서 2,900km 아래에 있는 이 거대한 용광로가 매 순간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외핵의 두께만 해도 2,200km가 넘습니다. 한반도를 20번 이어붙인 것보다 두꺼운 거예요. 이 엄청난 규모의 액체 금속이 시속 수십 킬로미터의 속도로 소용돌이치면서 자기장을 만듭니다. 이 과정이 바로 다이너모처럼 작동하는 거죠. 물리학의 기본 원리에 따르면 전기장으로 자기장을 만들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죠. 발전소가 바로 이 원리로 작동합니다. 자석을 코일 사이로 움직이면 전자의 힘이 가해지면서 전류가 흐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전하를 띤 입자들이 움직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지구 외핵에서는 뜨거운 철과 니켈이 대류하면서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더 깊은 곳에 뜨거운 물질이 위로 올라왔다가 식으면서 다시 가라앉는 끊임없는 순환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흐름이 있다면 이론상으로는 수많은 자기장 고리가 생겨야 하는데 왜 지구에는 북극 하나와 남극 하나만 있을까요? 여기에 코리올리 효과가 작용합니다. 지구가 자전하면서 외액의 철 흐름을 비틀어 나선형으로 만들거든요. 거대한 스프링이 형성되는 셈이죠. 각 나선의 구간마다 원형 자기장이 생성되지만 나선 내부에서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면서 하나의 통일된 장을 만듭니다. 위쪽으로 향하는 내부 자기장과 아래쪽으로 되돌아오는 외부 자기장이 결합하면서 우리가 아는 북극과 남극을 가진 자기 쌍극자가 완성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액체철이 그냥 뒤죽박죽 움직이는 정도로 일관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구 자기장은 항상 변동하고 흔들립니다. 가장 눈에 띄는 증거가 바로 북극의 이동이죠. 1831년 과학자들이 북극점 추적을 시작한 이후 북극은 원래 위치인 캐나다를 떠나 시베리아 쪽으로 약 1,100km나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동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연간 15km 정도 움직였는데 1990년대 들어서는 연간 55km까지 가속됐어요. 거의 4배나 빨라진 거죠. 일부 과학자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속도가 약간 줄어들었다고 보고하지만 여전히 역사적 평균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런 가속은 지구 외핵의 흐름 패턴이 크게 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물론 이건 팽이가 잠깐 흔들리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약간 벗어났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 거죠. 하지만 완전한 역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역전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증거는 지구 표면의 암석에 잠석에 잠겨 있습니다. 멘틀에서 마그마가 분출할 때 소량의 철 입자가 포함되는데 이들이 용융 상태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됩니다. 그런데 암석이 굳으면 그 방향이 고정되죠.
놀랍게도 지질학적 층을 분석해보면 철이 한 방향을 향한 층과 정반대 방향을 향한 층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유일한 설명은 행성 전체의 극이 뒤집혔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이런 역전은 45만 년마다 일어나는데 가장 최근 역전은 75만 년 전이었죠. 간격이 평균보다 훨씬 길어진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지난 270만 년 동안만 해도 셈 1번의 주요 역전이 있었거든요. 브리네스 마츠야마 역전이 78만 년 전에 일어났고 그 전에는 마츠야마 가우스 역전이 258만 년 전에 있었어요. 각 역전마다 이름이 붙어 있는데 대부분 그 증거를 처음 발견한 지역이나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죠. 이런 기록들은 전 세계 해저 퇴적물과 용암층에서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늦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역전 사이의 간격에 뚜렷한 규칙이 없습니다. 가장 긴 간격 중 하나는 백악기에 발생했는데 무려 4천만 년 동안 역전이 없었거든요. 과학자들은 이런 역전의 원인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론에 따르면 맨틀과 외핵 사이의 상호작용 같은 무언가가 핵의 회전에 변동을 일으킨다고 해요. 이로 인해 나선형 흐름이 붕괴되면서 지구 자기장이 더 이상 통일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싸우는 혼란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 개의 극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안정되고 나선이 다시 형성되지만 무작위로 방향이 정해집니다. 절반 정도는 자기 북극이 지리적 남쪽에 나타나는 거죠. 이 재확립 과정은 1000년에서 1만 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세상의 종말일까요? 극이 다시 자리 잡기 전 그 기간 동안 지구 자기장은 현재 세기의 10%까지 약해집니다. 이론적으로는 태양 방사선에 훨씬 더 취약해지는 거죠. 오로라가 훨씬 더 남쪽까지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피부암부암 발생하고요. 우리 위성들은 충분한 차폐막을 갖지 못해 방사선을 망가뜨리면서 오작동하거나 꺼지거나 심지어 궤도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력망도 태양 폭풍에 훨씬 더 취약해질 텐데 지구 인구의 상당 부분이 정전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전기도 없고 위성 통신도 없다면 우리 현대 문명에 치명적인 타격이겠죠. 실제로 1989년 캐나다 퀘벡에서 태양 폭풍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이 있었습니다. 600만 명이 9시간 동안 전기 없이 지냈죠. 그때 자기장은 정상이었는데도 이 정도였어요. 만약 자기장이 약해진 상태라면 피해는 훨씬 심각했을 겁니다. 2021년 뉴사우스 웨일스 대학교 연구팀은 더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자기장 약화 사건인 라샴프 사건이 호주에서 대규모 멸종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거대한 원벤이나 캥거루 같은 대형 동물 100여 종이 사라졌거든요. 이 사건은 4만 2천 년 전에 일어났는데 자기장이 현재의 6%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그 기간 동안 우주 방사선이 급증하면서 오존층이 손상됐고 기후 패턴도 크게 변했죠. 하지만 이런 위험이 얼마나 현실적일까요? 솔직히 증거는 엇갈립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점도 있어요. 최근 연구를 제외하면 자기장 역전이 대멸종 사건과 동시에 일어났다는 증거가 거의 없거든요. 많은 역전이 동물이나 식물에 아무런 영향 없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호주 멸종도 범위가 제한적이었어요. 전 세계적 현상이 아니라 특정 조건이 작용한 완벽한 폭풍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우리 현대 사회 측면에서 보면 이런 자기 변화는 가장 빠른 속도에서도 완료되기까지 여러 세대가 걸린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충분히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다는 거죠. 위성에 충분한 차폐가 없다면 더 잘 보호된 것을 만들 시간이 있습니다. 태양 방사선 위험이 커지면 실내에 더 많이 머물고 선크림도 더 강력해질 수 있어요. NASA에 따르면 설령 자기장이 크게 약화된다 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대기 자체가 방사선을 차단할 수 있거든요. 태양풍과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은 유지되는 거죠.
오존층이 완전히 사라지려면 1만 년은 걸릴 겁니다. 물론 약간의 혼란은 있을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줄어든 자기장 아래에서 생활하는데 적응하는 동안에는 말이죠.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기는 건 항상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구 자기장은 지난 200년 동안 꾸준히 약해져 왔거든요. 완전히 사라지려면 또 1300년이 걸릴 속도입니다. 하락세를 멈출 시간은 충분하죠. 이것이 단지 일시적인 흔들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대서양 이상 현상도 고려해야 해요. 남아메리카와 인접 바다를 따라 지구 자기장이 이미 약해진 구역입니다. 이 지역은 지상 생명에는 위협이 되지 않지만 위성이 고장나고 우주 비행사들에게는 위험합니다. 허블 망원경은 이 구역을 통과할 때마다 스스로 꺼져야 할 정도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 이상현상의 변화입니다. 1840년대 관측이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최근에는 두 개의 중심으로 분리되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요. 브라질 상공과 남대서양 중부에 각각 하나씩 약한 지점이 형성되고 있죠. 과학자들은 이게 지구 외핵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흐름 변화의 결과라고 봅니다. 일부는 이것이 역전의 전조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도 모릅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남대서양 이상 현상이 우리가 기록을 시작한 이후로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른 지자기 흔들림의 전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완전한 역전이 진행 중일 수도 있어요. 만약 일어난다면 우리가 아는 문명을 끝낼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호주 메가포라 연구가 맞다면 영향 없이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일부 종들은 죽을 것이고 인간은 매우 다르고 더 위험한 우주 환경에 적응해야 할 겁니다. 우리 세대에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후 세대에게는 훨씬 덜 가상기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직접 목격하게 될 테니까요. 지구 자기장의 변동을 추적하는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더욱 정밀한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미세한 변화까지 포착하고 있거든요. 과학자들은 지구 곳곳에 자기장 관측소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인공위성도 우주에서 지구 자기장을 모니터링하죠. 유럽 우주국의 스원 위성 3기는 2013년부터 지구 자기장을 입체적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우리는 자기장의 복잡한 행동 패턴을 점점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장 강도가 지역마다 다르게 변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오히려 강해지는 반면 남대서양에서는 계속 약해지고 있죠. 이런 비대칭적 변화가 지구 외액의 복잡한 대류 패턴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어요. 슈퍼컴퓨터로 외액의 흐름을 재현하면서 역전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는 거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기장이 지역마다 다르게 변한다는 겁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강해지고 다른 곳에서는 약해지는 시기죠. 남대서양 이상 현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1840년대부터 관측이 시작된 이후 이 구역은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브라질에서 남아프리카까지 걸치는 광대한 영역으로 커졌죠. 일부 과학자들은 이게 지구 외액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반영한다고 봅니다. 액체철의 흐름 패턴이 바뀌면서 특정 지역의 자기장이 약해지는 거예요. 역사적 기록을 보면 비슷한 이상 현상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현대처럼 정밀하게 측정되지 않았을 뿐이죠. 고고학적 증거들, 특히 고대 도자기나 용광로 잔해에 남은 자기 흔적을 분석하면 과거 자기장의 강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지구 자기장이 역사 내내 계속 변동해 왔다는 걸 보여줍니다. 때로는 빠르게 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천천히 변하기도 했어요. 동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많은 생물들이 지구 자기장을 이용해서 이동하거든요. 철새들이 대표적인 예죠. 그들은 머릿속에 자기 나침반을 가지고 있어서 수천 킬로미터를 정확하게 날아갑니다. 북극제비 갈매기는 북극에서 남극까지 왕복 7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는데 자기장이 없다면 불가능한 항해예요. 거북이나 연어도 자기장을 감지해서 회귀 본능을 발휘하고요. 바다거북은 부화한 해변의 자기 신호를 기억했다가 수십 년 후 같은 장소로 돌아옵니다. 연어는 태어난 강의 독특한 자기장 패턴을 기억하죠. 심지어
박테리아도 자기장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기소체라는 작은 자석 결정을 몸속에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 자기장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역전다면 이런 동물들은 큰 혼란을 겪을 겁니다. 진화 과정에서 자기장에 의존하도록 적응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화는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과거 역전 때도 대부분의 종들이 살아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은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이 강하거든요. 자기장이 약해지는 기간 동안 일부 개체군은 감소했을 수 있지만 종 전체가 멸종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의 기회가 되기도 했죠. 인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술과 지식을 가진 우리는 다른 생물들보다 훨씬 더 잘 대처할 수 있어요. 현대 기술의 취약성은 분명 문제입니다. 위성통신, GPS, 전력망 같은 인프라가 모두 자기장의 보호에 의존하거든요. 태양 폭풍이 강하게 불어오면 이런 시스템들이 마비될 수 있어요. 1859년에 일어난 캐링턴 사건이 좋은 예입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양 폭풍 중 하나였는데 당시에는 전신 시스템만 있었지만 그것조차 고장났거든요. 전신 운영자들이 감전되고 종이에 불이 붙는 일까지 벌어졌죠. 만약 같은 규모의 폭풍이 지금 일어난다면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미국 국립과학원은 2008년 보고서에서 캐링턴급 태양 폭풍이 오늘날 발생한다면 첫 해에만 2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완전히 복구하는데 4년에서 10년이 걸릴 거라고 추정했어요. 특히 변압기 같은 전력 설비는 제작하는데 몇 달씩 걸리는데 동시다발적으로 고장나면 교체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대비할 수 있습니다. 태양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위성들이 있어서 폭풍이 오기 전에 경고를 받을 수 있거든요. 전력망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거나 위성을 안전 모드로 전환하는 식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죠. 자기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런 대비가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협력해서 비상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차폐 기술을 개선하는 거죠. 지자기 역전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과학자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구 외의 복잡한 흐름을 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슈퍼컴퓨터로 수백만 개의 변수를 계산해서 역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하려는 겁니다. 이런 모델들이 점점 정교해지면서 우리는 다음 역전이 언제쯤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게 될지도 몰라요. 물론 아직은 불확실성이 크지만 과학의 발전 속도를 보면 희망적입니다. 결국 지자기 역전은 지구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준비는 해야 하죠. 우리가 가진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도전이 인류를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주 방사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보호 기술이 발전하며 국제 협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테니까요. 흥미로운 점은 지자기 역전이 지구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양도 약 11년마다 자기장이 뒤집힙니다. 태양 흑점의 주기와 일치하죠. 태양의 경우는 훨씬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해요. 지구처럼 수십만 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차이는 두 천체의 구조와 크기, 회전 속도 때문에 생깁니다. 태양은 완전히 가스로 이루어져 있어서 대류 패턴이 다르고 자기장 생성 메커니즘도 지구와는 상당히 달라요. 다른 행성들도 살펴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데 역전의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너무 짧은 시간 동안만 관측했기 때문일 수도 있죠. 반면 화성은 과거에 자기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약 40년 전쯤 핵이 식으면서 다이너모가 멈춘 거예요. 그 결과 화성은 대기를 잃어버렸고 생명이 살기 어려운 황량한 행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증거죠. 지구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도 화성처럼 될 겁니다. 하지만 그건 수십억 년 후의 이야기예요. 지구 핵이 완전히 식어서 다이너모가 멈추는 데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때쯤이면 태양도 적색 거성으로 팽창해서 지구를 집어삼킬 테니 자기장 걱정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건 수백만 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역전이죠.
최근 몇 년간 지자기 역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재난 영화나 다큐멘터리에서 자주 다뤄지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현상을 연구해 왔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비교적 생소한 주제였죠. SNS와 유튜브 덕분에 과학 지식이 빠르게 퍼지면서 지자기 역전도 많은 사람들이 아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정보도 함께 퍼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역전이 임박했다며 공포를 조장하거든요. 실제로는 수천 년이 걸릴 과정인데 내일 당장 일어날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과학적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역전이 과거에 일어났고 미래에도 일어날 거라는 것뿐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아무도 모르죠. 교육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지구과학을 가르칠 때 지자기 역전을 포함시키면 학생들이 지구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단순히 암기하는 지식이 아니라 지구가 살아있는 행성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거든요. 끊임없이 변하고 진화하는 역동적인 세계 말이죠. 이런 이해는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 연구에 필요한 자금 지원도 늘어나야 합니다. 지자기 역전은 당장 내일의 문제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예측 모델을 개선하고 보호 기술을 개발하며 국제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해요. 정부와 민간 부문이 함께 나서야 하죠. 특히 우주 산업이 성장하면서 자기장 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주 개발과의 연관성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화성에 사람을 보내려는 계획들이 있는데 화성에는 자기장이 없다는 게 큰 문제거든요. 우주 비행사들이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는 겁니다. 인공 자기장을 만드는 기술이 필요한 이유죠. 지구에서 자기장이 약해지는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들이 화성 기지 건설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방사선을 차단하고 어떤 소재가 효과적인지, 어떤 생활 패턴이 안전한지 같은 것들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비상대비 키트를 준비하는 거예요. 태양 폭풍이나 정전 사태에 대비해서 물과 식량, 손전 등 라디오 같은 기본적인 물품을 갖춰두는 겁니다. 이건 지자기 역전뿐만 아니라 다른 재난에도 유용하죠. 지진이나 태풍, 홍수 같은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니까요. 특히 중요한 건 배터리로 작동하는 라디오입니다. 전력망이 마비되고 인터넷이 끊겨도 긴급 방송을 들을 수 있거든요. 휴대용 충전기나 태양광 패널도 준비해두면 좋아요. 최근에는 손으로 돌려서 충전하는 제품들도 나왔죠. 약품과 구급상자, 여분의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도 필요합니다. 가족들과 비상 연락 계획도 세워두세요. 만날 장소와 연락 방법을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정보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정부 기관이나 과학단체에서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가짜 뉴스나 과장된 보도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알아두는 게 필수입니다. NASA나 NOAA 같은 기관들은 우주 날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거든요. 이런 자료들을 활용하면 태양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차원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병원이나 학교, 중요 인프라 시설들은 백업 전력 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태양 폭풍으로 전력망이 마비되더라도 최소한의 기능은 유지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상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죠.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려면 미리 연습해 봐야 합니다. 산업계도 변화해야 합니다. 전자기기 제조사들은 더 강한 차폐 기능을 갖춘 제품을 개발해야 해요. 특히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는 서버나 통신 장비는 방사선에 강해야 합니다. 비용이 더 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할 가치가 있죠. 한 번에 대형 태양 폭풍으로 입는 피해를 생각하면 사전 예방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보험업계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주 날씨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위성 운영사나 항공사, 전력회사 같은 곳들이 주요 고객이에요.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예측 불가능한 손실에 대비하는 거죠. 이런 금융상품들이 발전하면서 우주 날씨에 대한 경제적 영향도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자기 역전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과학자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예요. 지구는 계속 변하고 있고 우리도 함께 변해가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본질이거든요. 적응하고 준비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인류가 수백만 년을 살아남은 비결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빙하기를 이겨냈고 화산 폭발에서 살아남았으며 전염병과 싸워 이겼죠. 지자기 역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이전 세대가 없었던 강력한 도구들이 있어요. 과학 지식, 첨단 기술, 글로벌 협력 체계 말이죠. 이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준비를, 공포보다는 이해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구 자기장의 변화를 이해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우리는 미래에 대비할 수 있거든요.